이른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오두막을 나선 사냥꾼은 푸른 빛이 도는 어스름한 겨울 숲을 걸었습니다. 숲을 지나 눈 덮인 평원에 도착한 사냥꾼은 지평선 위로 태양이 머리끝을 내밀며 희미하게 빛나던 하늘의 별들이 유령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새 눈이 뽀드득 사냥꾼의 걸음을 부추겼고, 정처 없이 눈밭을 걷던 사냥꾼은 길게 이어진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보폭으로 보아 어린아이 내지는 여자가 틀림없었고, 이런 추위에 홀로 어디로 향하던 걸까? 발자국을 따라간 사냥꾼은 얼마 가지 않아 발자국의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모포를 둘러싸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냥꾼을 올려다보는 여인.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에 하얗게 낀 서리에 반쯤 올라간 눈동자는 더욱 또렷해 보였고, 얼음같이 창백한 입술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사라도 본 것일까? 허공을 응시하며 미소 짓는 여인을 보며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한 사냥꾼. 여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사냥꾼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던 사냥꾼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여인은 길을 향하던 중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멈춰서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향해 뒤돌아 앉아 있었던 것일까? 마치 자신을 발견해 달라는 듯. 사냥꾼의 마음은 불안으로 동요하기 시작했고, 여인의 앞에 서서 여인을 마주본 사냥꾼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지켜세운 도발적인 두 눈과 입가에 뒤틀린 미소. 여인이 둘러쓴 모포를 거둔 사냥꾼은 여인의 품에 안겨 죽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도착했고, 여인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냥꾼은 분노와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무리 중 한 남자가 여인에게 달려들어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떼어 놓으려 했지만,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여인의 두 팔은 좀처럼 아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품에서 죽은 아기는 여인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각 집을 돌며 식모살이를 하던 여인이 임신하자 마을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남편을 둔 안악들은 남편을 의심하는 동시에 여인을 비난했고, 집요하게 아기의 아빠에 대해 추궁했지만 여인을 탐했던 많은 남자들. 여인 또한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여인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과 마을을 향한 증오에 휩싸인 여인은 마을의 아기를 훔쳐 눈보라치는 평원으로 달아났고, 이곳에 뒤틀린 미소와 함께 차갑게 얼어붙어 자신을 쫓아온 마을 사람들을 경멸이 담긴 두 눈으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품에서 아기를 떼어낼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도끼로 여인의 두 팔을 자르고 나서야 아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팔 잃은 여인의 곁에 서서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을 보던 사냥꾼은 참을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들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은 여인의 곁을 오래도록 지켰습니다.
겨울의 차디찬 바람에 피부의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책 마지막에 작가의 후기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후기가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장염에 걸려 고생하는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집자가 작가의 집을 찾았는데 작가가 기저귀를 차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눈밭에서 아기를 품고 얼어 죽은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여인은 추운 날 집에 안 있고 아기와 함께 밖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만약 아기가 여인의 아기가 아니라면 그럼 왜 남의 아기를 안고 있었을까? 네, 결국 앞서 들으신 내용대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이야기의 설정이 정해지고 나면 이야기는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편도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에는 다른 결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집에 돌아온 사냥꾼은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꿈에서 사냥꾼은 여인과 여인의 아기가 평원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다 잠에서 깨는데, 사냥꾼은 여인과 아기의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여인도 남의 아기를 훔치고 결국 아기를 죽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사냥꾼으로 대신해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여인의 곁을 지켜주는 사냥꾼 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데요. 이야기 초반에 눈 덮인 평온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밝고 산뜻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의 음악을 덮고 들어보니 제 영혼이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악기 위주의 어둡고 스산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설명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하면서 쓰게 된 곡이 본편에서 들으신 곡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눈 덮인 평원을 걷는 모티브로 곡을 쓰자. 눈 때문에 느리고 처지는 걸음, 이런 느낌. 기본적인 음악의 뼈대와 선율이 만들어지고 겨우살이가 연상되는 벨소리와 따뜻한 느낌의 목관악기를 붙이니까 이야기와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만족합니다. 다시 하라면 못하겠어요. 체력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쓰는데 실패했습니다. 밝고 산뜻하며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 니베아?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